우리 집은 판상형이어서 예쁘게 안 나와요. 아니면 타워형 너무 싫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상상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판상형인 집인지 타워형인 집인지 딱 파악한 다음에 이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지를 딱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에요. 그래서 통풍이 사실 그만큼 중요하고 곰팡이 결로에도 사람이 조금만 통해도 곰팡이 절대 안 쓰거든요. 되게 이제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저 집 주방 창에서 나를 막 바라보는, 그래서 조경도 없고 주차도 자리가 비좁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얘는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두 가지 특장점을 잘 알고 나에게 맞는 집을 사실 고르면 좋지만, 대표님, 네. 같이 촬영하고 공부하면서 좀 더 알게 된 건데 아파트가 대부분 판상형이랑 네. 타워형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일단 이름부터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이름은 외우시면 돼요. 그런 형태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어려운데 이거 네. 굳이 알아야 되나 했는데 부동산만 가도 집을 매매하거나 전셋집을 구하거나 뭘 할 때도 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집은 무슨 형이고 그래서 어떻고 막 설명하는데 그 뭔지는 알긴 알아요. 내가 살 집이니까.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는 판상형과 타워형 이 두 가지 구조로 나뉘어지고요. 이 두 가지 구조는 햇빛 들어오는 일조건부터 통풍, 인테리어 접근하는 거에서부터도 되게 다양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내가 어떤 구조가 잘 맞고 선호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네. 판상형과 타워형이 뭐예요? 그냥 판상형이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외우시면 돼요. 모든 공간이 남향을 바라보고 방이 쫙 배치돼 있다. 복도 이렇게 딱 집을 들어갔을 때 남쪽 방향으로 방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이 마주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가 옛날 아파트 단지 가보면 네. 블럭 쌓아놓은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쭉 같은 구조로 같은 방향을 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그런 집들은 대부분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저 돼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다 단지가 맞아요. 배열되었던 그래서 지은 연도가 조금 오래된 곳은 판상형일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거 말고 내부 구조로 봤을 때는 무튼 거실과 주방이 마주 보고 있고 방들이 다 남쪽을 향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판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사전 공부해봤을 네, 때는 네네. 판상형은 여러 집들이 일렬로 쭉 있는 아, 복도다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맞나요? 그건 확률이 높아요. 예전에 지은 집들은 보통 엘리베이터 하나로 쭉 올라가서 양쪽으로 막 나눠져서 네. 복도 형식이 많거든요. 네. 그런 집은 많은데 근데 간혹 가다가 타워형도 똑같이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생겼고 타워형으로 생겼는데 우리 집 내부는 판상형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 내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판상형은 좀 알겠어요. 네. 그럼 타워형은 뭔가요? 타워형은 외부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가운데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판상형은 남쪽을 바라보는데 얘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성수동이나 강남에 새로 생긴 아파트? 최근에 새로 생긴 고층 아파트 보면 삼각형으로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되게 막 예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집들은 대부분 타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구분 팁은 일단은 동서남북 집들이 이제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구조도 다 달라요. 같은 층에서도 일단 평면이 다 다양하다. 뭐 이런 아파트 구조는 뭐지? 막 이렇게 생긴 거는 다 타워형. 타워형이다. 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집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싶으면은 약간 판상형이고. 코스마다 이렇게 다 구조가 달라. 네, 그러면은 이런 우리 아파트가 타워형이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나 고층 아파트에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판상형이 많다가 최근에 이렇게 타워형이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 기술이 좀 발달이 되면서 지하 주차장과 중앙에 코어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좀 늘면서 네. 그리고 고층의 기술도 는 거죠. 옛날에는 뭐 5층에서 10층 정도 이제 아파트가 있었다면 사실 이제 초고층 60층, 70층 막 이렇게 되게 높은 것도 많잖아요. 고층 타워형 건물을 안정적으로 짓게 되면서 다양한 구조의 평면도 나오고 그래서 타워형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은 땅 면적을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타워형인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이제 동간거리도 좀 좁아도 돼요. 다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빗나가거든요. 네. 우리 집과 저쪽 집이. 그럼 조금 더 가까워서 밀착해도 되고 땅이 적을 경우에 사실 높게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심지에 많아요. 높은 건물이라고 딱 맞아요. 보면 다 타워형이었던 맞아요. 것 같고 판상형은 엄청 높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예전 초기 일기 신도시 이런 데 굉장히 많고요. 근데 장단이 있어요. 뭐 무조건 요즘에 생긴 게 좋다, 옛날에 생긴 게 안 좋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상형 아파트의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로 남향에 배치되어 있어요.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에 있어요. 되게 약간 마주보고 있는 형태인 거고 창문이 앞뒤로 되어 있어서 통풍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판상형이에요.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되게 좋아하는 구조이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가 많이 들어오는 거를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남향 판상형의 아파트를 되게 선호를 하고 또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간이 넓어 보여요. 실제로 넓은 공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발코니 확장을 특히 요즘엔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럼 얘가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하면 30평대 평수가 40평대 그 이상이 이제 되기도 하죠. 넓은 공간,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판상형이 더 적합하고요. 집을 이제 제가 실제로 설계하거나 지을 때도 창문이 둘이 마주보고 있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얘가 약간 좀 비껴 있으면 환기는 되지만 바람이 샥 실제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은 좀 덜 나요. 근데 이제 판상형은 거실 창과 주방 창이 완전 이제 마주보고 있는 형태라서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맞바람이 많이 쳐서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 실제 사는 공간에서 잘 통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사실은 식물을 꽉 닫아놓고 키워보시면 완전 얘가 이제 시들시들 하거든요. 햇빛과 물을 아무리 잘 줘도 되게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게 체감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풍이 사실 그만큼 중요하고 곰팡이, 결로에도 사람이 조금만 통해도 곰팡이 절대 안 쓰거든요. 근데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곰팡이가 쓸어요. 관리 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보일러비도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남양이니까 계속 따뜻해서 겨울에 보일러 안 틀어도 거실 근방이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이제 북향이거나 이러면 사실 보일러 난방 계속돼도 이제 춥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물론 여름엔 조금 더울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의 겨울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단이 있고 또 장점이라 하면은 또 우리가 매매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매매 시에 항상 그런 거 써 있을 거예요. 판상형, 남향 막 이런 거 써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선호하시는구나. 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간혹 가다가 뭐 타워형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판상형을 좋아한다. 뭐 마통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 배치 되게 막연하잖아요. 보통은 거실에 소파 놓고 TV 놓고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넓게 잘 배치할 수 있어요. 좀 가구 부피가 크다거나 가구의 기능을 여러 개를 좀 쓴다거나 할 때도 거실을 넓게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배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판상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창문이 거실에 막 두 곳도 있어요. 소파를 도대체 어디다 놔?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요. 거실은 넓은데 소파가 작은 거밖에 안 들어가. 막 이런 집은 보통은 타워예요. 판상형은 인테리어 배치에서도 굉장히 네, 그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평타라고 하죠. 우리가 그 정도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판상형 아파트가 최고네 짱이네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동간거리라고 하잖아요. 동간거리 또 뭐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파트 동과 동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아무래도 같은 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수직 배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저 집 주방 창에서 나를 막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뒷세대가 이제 막혀버리죠. 근데 내가 중간에 껴있거나 맨 뒤에요. 그러면은 해도 좀 더 오히려 좀 덜 들 수도 있고 너무 가까이 보이고 이런 이제 단점. 조망권이 좀 열악해지죠. 외관으로 치면 사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단조로운 배치가 되면서 약간 오래된 아파트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단점이다. 그래서 조경 면적 같은 것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아파트가 있으면 요즘엔 막 조경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 형태는 사실 그런 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조경도 없고 주차도 자리가 비좁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설명 듣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되게 익숙한 거였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제일 익숙한 구조가 판상형이었네요. 네, 우리 어릴 때 그냥 보던 네. 아파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워형 아파트의 제가 또 이제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징은 중앙 코어로 이제 사방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높은 층수, 외관도 독특하고요. 막 조명도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맞아요. 막 위에 약간 왕관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도시의 약간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장점은 일단은 고층 뷰가 굉장히 좋죠.
고층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제 교통부도 좋고 또 외관도 진짜 세련되게 잘 되어 있고 외관에 조명도 진짜 예쁘게 들어와 있고 개성이 있죠. 약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뭐 개성이 있는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타워형으로 가면서 중정 공간이 생겨요. 아파트가 요렇게 생기면서 가운데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 중정으로 커뮤니티를 넣거나 꾸며놓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걸 봤는데 맞아요. 그런 집들이 타워형이 맞아요. 그래서 막 조경이 좋다, 조경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내가 실제로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도심에서 사실 뭐 공원 가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내가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조경과 뭐 연못도 흐르고요. 요즘에는 물고기도 있고요. 분수대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주로 타워형 아파트다. 그래서 커뮤니티 이런 거 중시하시는 분들은 또 타워형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땅이 좀 좁잖아요. 좋은 곳은 뭐 약간 밀집돼 있고 가격도 비싸고 한데 맞아요. 거기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집이 여러 세대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서 세대수를 늘려서 이제 건설이 가능한 게 이제 장점이고요. 정말 다양한 평면이 나오니까 뭐 아파트 하면 맨날 똑같잖아요. 여기 아파트요? 여기는 어디야? 유럽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인테리어를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이 아파트가 예쁘고 나만의 집으로 꾸밀 수 있는 장점은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옛날 그 판상형 구조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맞아요. 예상 가능. 뭘 해도 비슷하죠. 그 안에서 좀 이쁘다 정도인데 네. 그런 신축 타워형 갔을 때 맞아요. 약간 뭐야 여기? 네. 이랬던 느낌이 나요. 뭐 알파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또 여기 들어가는 분들은 엄청 단점과 고민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어른들도 얘기하시고 그냥 누구나 다 얘기하는 맞통풍 안 된다. 거실이 약간 사선으로 생긴 데도 있고요. 아니 정말 주방이 약간 사선이거나 약간 삐딱하게 생긴 경우도 되게 많고 뭐 거실과 주방이 비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맞통풍이 얘는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맞통풍이 안 된다고 아예 공기가 안 통하는 이런 건 아니고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아파트 자체 내 시설에서 환기 시설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 큰 단점으로 적용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문을 열어서 바람이 통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또 발코니 공간이 작아요. 판상을 보면 우리 엄마 집 보면 앞에 막 화분 있고 맞아요. 여름에 막 수영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펴가지고 막 애기들 맞아, 놀고 맞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좀 잘 안 돼요. 발코니가 세모난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확장을 한들 이게 뭐 평수를 정말 따지면 비슷할 수 있어도 약간의 공간이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판상형과 타워형의 어떤 특징과 장단점까지 네. 딱 듣고 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각각 선호하시는 분이나 추천하는 네. 대상이 있겠다 싶어요. 네네. 일단 판상형 아파트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채광이나 환기, 맞통풍 이런 게 잘 되니까 쾌적한 환경, 정말 우리가 느끼는 그 바람이 막 커튼이 움직이는 바람이 느껴지는 거를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이라서 오픈 구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타워형이면 복도에 막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못 찾거나 뭐 엄마들이 따라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니까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볼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가족 중심형인 그런 집들은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 집에 머무를 때 환기 그리고 넓은 개방감을 내가 중시한다 하면은 저는 판상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또 타워형 아파트를 추천하는 네, 분들은? 타워형은 출퇴근 시간을 굉장히 중시하는 아무튼 도심에 좀 필요하신 분들은 왜냐면 도심은 판상형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워형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뭐 교통이나 인프라 우수한 곳에 살아야 된다 하는 분들 또는 높은 층수 나는 층수가 높고 막 아니면 뷰가 막 엄청 좋아야 되고 야경이 중요하고 이런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낮보다는 예를 들면 나는 출근했다 밤에 들어서 집을 좀 즐긴다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요즘 또 맞벌이도 많으니까 그쵸. 뭔가 내가 사실 집에서 있는 보내는 시간이 밤에 잠깐이다. 맞아요. 이러면 차라리 예쁘고 네, 밤뷰가 좋은 높은 데서 야경 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이제 좋고 또는 단지 내 뭔가 피트니스나 카페나 녹지, 조경 이런 거 편의시설을 좀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집이었으면 좋겠어.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구조 말고 뭔가 좀 숨은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복도를 중심으로 막 공간이 좀 나눠진 그런 집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아니면 아이들이 크거나 아니면 세대가 두세 대 산다 하면은 판상형은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 겹치거나 자는 시간이 안 맞을 때 시끄러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신다거나 그래서 조금 뭐 두 가족이 산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게 좋죠. 근데 이 두 개의 특징이 다른 만큼 네. 인테리어적 접근도 다르거나 이 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르죠. 저희가 판상형인 집인지 타워형인 집인지 딱 파악한 다음에 이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지를 딱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판상형일 때는 대면형 구조가 가능해요. 주방도 아일랜드 커가지고 막 요리하면서 막 거실을 바라보고 개방감 있게 막 이렇게 쓰는 거, 아니면 거실 서재와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판상형에 가능하고요. 판상형은 동간거리가 좀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패브릭, 커튼이나 아니면 식물등 같은 걸로 좀 잘 배치해서 내부 시선을 좀 가리는 걸 좀 유도할 수도 있고, 가구 같은 것도 좀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배치가 좀 어려운 것들을 누구나 편리하게, 사실 아무데나 놔도 잘 들어가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니까 좀 정석적이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가구들도 사실 아무거나 사서 넣어도 어려움이 없이 배치가 가능하다. 타워형은 진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보통은 거실을 바라봤을 때 TV가 아트월이 있고 소파가 있으면 옆에 원래는 창문이 보통은 있어요. 네. 판상형은. 근데 타워형은요, 뒤쪽에도 창문이 있어요. 약간 애매하다 뭐 이런 구조들도 되게 많고요. 발코니가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걸 다 확장하느냐, 다 확장하면 약간 이렇게 움푹 패인 공간이 또 생겨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타워형 인테리어의 장점이자 인테리어에 반영을 한다면 복도를 예쁘게 할 수 있어요. 타워형은 복도가 좀 길어요. 현관문이 있고 복도가 쭉 길어가지고 저쪽 끝에는 방 두 개가 보통 있고 저쪽 끝에는 이제 안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도가 어떤 분들 많이 좁고 길고 어두워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공간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벽을 채워 넣는다면 딱 집에 들어갔을 때 되게 기분 좋게 쓸 수 있거든요. 우리 집의 갤러리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뭐 가족 사진을 예쁘게 선택을 해서 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간에 뭔가 내가 원하는 콘솔이나 이렇게 아이템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거나, 아니면 스타일을 그냥 벽지만 바르지 마시고 뭐 웨인스코팅이라고 해서 클래식하게 또 만들 수도 있고, 요즘에 DIY나 셀프로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정말 우리 집의 특징으로 삼아서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타워형은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남의 집들이 갔을 때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창문 앞에 카페 커피를 두고 이렇게 막 차를 마시는 그것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조망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 공간, 발코니 공간에 활용하시면 나만의 힐링 공간이 또 되실 수도 있죠. 저는 예전부터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집은 판상형이어서 예쁘게 안 나와요, 아니면 타워형 너무 싫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항상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타워형이든 판상형이든 집의 형태가 나의 삶의 스타일이나 모든 것까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 두 가지 장점을 잘 알고 나에게 맞는 집을 사실 고르면 좋지만, 위치, 교통, 학교 다 고르는데 판상형, 타워형까지 사실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진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워형, 판상형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보다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테리어의 중심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타워형과 판상형의 내가 원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인테리어 언니 채널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의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아파트 구조 정말 모르겠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